이번 시간에는 가치 창출을 위한 기업 외부 준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유통과 판촉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통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파트 4 고객 가치 전달입니다. 가치 창출을 위한 기업 외부 준비와 특별히 유통과 판촉 중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통과 효과적인 판매 전략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4 고객 가치 전달의 챕터 9 가치 창출을 위한 기업 외부 준비의 유통과 판촉에 대한 내용입니다. 챕터 9 가치 창출을 위한 기업 외부 준비 중에 유통과 판촉 중에 러닝 오브젝티브스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부가가치 전달을 위한 유통 경로에 대해 이해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경로의 과업을 수행하여 조직화되는지를 학습하고자 합니다. 유통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유통 경로에서 도매상과 소매상의 역할을 알아보고 이 둘의 마케팅 의사결정에 대해 학습하고자 합니다. 4. 고객 가치를 전달함에 있어서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과 과정에 대해서 학습하고자 합니다. 5. 촉진, 광고, 홍보 및 인적 영입 등의 판촉 믹스에 대하여 학습하고자 합니다. 6. 기업과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대해서 학습하고자 합니다. 7. 고객가치 창출에 있어서 고객 관계 구축상의 인적 영업의 나름대로의 역할을 학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A. 판매 촉진의 개발과 실행에 대한 과정에 대해 학습하고자 합니다. 아마존의 새로운 쇼핑 시스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선보인 무인 상점 아마존고는 새로운 쇼핑 시스템으로 오프라인 유통시장에 무인화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마존고의 정산 시스템은 미국 공항과 영화관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진격 나선 아마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무인 매장 시스템도 내가 접수하겠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플래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비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유통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통 경로라는 것은 또 뭘까요? 다시 말하면 최종 구매자가 상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과정에 참여하는 나름대로 상호 의존적인 모든 조직체들을 뜻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그 요소 중 하나인 유통, 플래스라고 하는 것은 이전 단계인 고객 가치 창출 단계에서 창출한 가치를 전달하는 고객 가치 전달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도매상이나 소매상과 같이 이러한 유통 경로에 참여하는 조직체나 개인을 중간상 또는 경로 구성원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제품과 서비스의 공급을 구매자의 수요와 분리시키는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극복함으로써 나름대로 가치를 부과한다라는 것이죠. 밸류를 부과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유통 경로는 배분 활동뿐만 아니라 정보의 전달 활동과 수요 창출의 활동을 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가치 전달 네트워크 또는 가치 부과 과정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먼저 가치 사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 하부의 구조라든지 인적 자원 관리 시스템이나 또는 기술 개발이나 조달 및 구매 이것을 우리는 지원 활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원 활동이라고 하는 네 채널 속에서 투입 물류와 운영 또 산출 물류와 마케팅과 판매 그다음에 서비스
이런 것이 같이 합류돼서 마진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 채널 존재 이유와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의 채널은 단순히 제품을 전달하는 물리적인 배송 기능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 촉진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촉진이라 함은 상품의 존재를 알리고 구매하도록 설득하고 구매를 유인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보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생산된 제품을 소비 시점까지 보관하여 시간상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협상입니다. 구매자와 가격 및 기타 거래 조건에 대하여 협상 및 함의를 끄집어내고 이끌어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주문 접수가 있는데요. 구매자로부터 주문을 접수받고 생산자에게 이를 전달하는 과정이 바로 주문 접수의 과정입니다. 다음은 배달의 과정이죠. 생산 장소에서 소비자 장소까지 상품을 운송함으로써 장소상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은 판매 후 서비스 및 반품에 대한 처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치나 보증 수리 같은 AS를 제공하고 반품을 처리하면 되고요. 관계 유지라는 것은 구매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펼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정보의 제공인데 제품은 물론이고 구매자나 또 경쟁자나 기타 이러한 시장 환경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금융은 구매자에게 외상이나 할부 판매를 제공하여 생산자에게 자금을 융통하는 부분이 바로 금융이 해야 될 역할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 채널의 수단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값비싼 연료비로 인하여 기업은 운송 비용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고 효과적으로 운송 관리는 많은 기업들이 비용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고객들에게 전달 사항을 최적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 선택한 운송 수단에 따라 제품에 대한 가격이나 배송 및 배송 이후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송 수단의 선택은 모두 고객의 만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업은 제품을 수송하는 데 트럭이나 철도나 수상이나 나름대로 파이프라인, 항공, 그리고 디지털 제품의 경우 인터넷과 같은 경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속성별 운송 수단에 대한 비교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파이프라인과 수로와 철로와 자동차, 항공 이러한 가운데 비용에 대한 부분과 속도에 대한 부분과 신뢰도, 전달성, 그다음에 비손상 명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같이 하나씩 비교하면서 살펴보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유통의 유형과 관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자 혹은 생산자는 나름대로 자사가 가장 적합한 유통 경로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것은 단순히 효율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생존 가능한 경쟁 우위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합한 유통 경로를 설계 및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통 경로에 대해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통 채널의 유형은 크게 도매상과 소매상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소매상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전문점이 있는데요. 전문점은 취급되는 상품 계열의 폭은 한정되어 있으나 해당 계열 내에서는 매우 다양한 상품 나름대로 구색을 갖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류점이나 또 운동용품점, 가구점이나 꽃집이나 서점 등이 이곳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디파트먼트 스토어, 백화점이죠. 의류나 가구나 가구용품 등 다양한 제품 계열을 취급하는데 각각의 제품 계열은 전문 구매자나 또는 전문 상인에 의해서 각 부분별로 관리와 운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백화점의 예로 우리나라의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그리고 미국의 메이시스 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슈퍼마켓이죠. 비교적 큰 규모, 저가격, 저마진, 대량 판매, 셀프 서비스로 운영되며 보통 식료품과 가정용품에 대한 소비자의 전반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소매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세이프웨이라든지 크로커라든지 알버슨, 그다음에 퍼블리스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의 유형과 관리 중에 소매점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매점포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이나 상품 구색의 폭과 깊이, 상대적인 제품 가격, 나름대로 조직 방법 등과 같은 특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 수준에 따른 분류를 본다면 셀프 서비스 소매상과 또 한전 서비스 소매상, 완전 서비스 소매상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적 가격에 따른 분류로는 할인점, 그다음에 오프 프라이스 소매점, 그다음에 제조업체, 상설 할인 매장 등이 이곳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매 조직체로서에 따른 분류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나름대로 체인점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나름대로 통제되는 두 개의 점포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인점은 독립적인 소매상에 비교해서 많은 이점을 갖고 있고 먼저 대규모이기 때문에 저가로 대량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매업 트렌드를 볼 때 소매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쟁적인 전략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소매업 발전 방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소매업체의 출현과 소매 수명 주기의 단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점포 소매업의 성장이고, 세 번째는 소매 컨버전스고, 네 번째는 초대형 소매상의 출현과 다섯 번째는 소매 기술의 중요성 증가와 여섯 번째 소매상의 글로벌화, 일곱 번째 소매상의 다양화 분화, 여덟 번째 모임의 장소와 연결체로서의 소매점 역할 변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도매상의 유형을 살펴보면요. 도매상이란 뭘까요? 재판매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이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상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산자는 소매상이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도매상을 이용하는 주요 이유는 도매상은 다음과 같은 경로 기능 중 하나 이상 수행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판매와 촉진 기능으로 도매상의 판매력은 제조업자들의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소규모 고객에게 도달이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구매와 구색에 대한 맞춤을 수행할 수 있고, 세 번째는 판매량의 분할과 조정을 할 수 있고, 넷째는 보관 기능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운송 기능이 있고, 여섯 번째는 소매업을 위한 금융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는 위험 부담, 리스크를 더 부담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덟 번째는 시장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아홉 번째는 경영관리 서비스와 그 다음에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매상의 유형을 본다면 첫 번째가 상인 도매상이 있고, 두 번째는 중개인과 대리인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제조업자, 영업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경로 관리입니다. 기업이 경로 대안을 검토한 후에 가장 최적의 경로 설계를 결정하고 실행 및 관리해야 하고 그 결과 높은 성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경로 관리는 개별 경로 구성원을 선정하고 관리하고 동기부여하고 시간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유통 경로에서
나름대로 지도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채널의 캡틴은 경로 구성원들이 각자의 이익이 극대화하려는 행동을 취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경로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경로 구성원 나름대로의 구성입니다. 두 번째가 경로 구성원 관리와 동기부여입니다. 상호 간의 독립적인 사업체인 경로 구성원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의지에 따르도록 행동을 하게끔 하는데 이를 파워,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갈등 및 갈등에 대한 처리와 네 번째는 경로 구성원에 대한 평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워에 대한 종류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표로 참고해 주시고 종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강압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정의와 예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보상적인 파워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정의와 예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합법적 파워가 있고 그 다음에 전문적 파워가 있고 그리고 준거적 파워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과 토론할 부분은 카톡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